이 에이펙 예. 정상회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외교의 빅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온다고 했고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이제 계속해서 속속들이 맞습니다.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 어떻게? 오늘 저 김해공항 왔는데 네. 내리자마자 야, 이 디테일 뭘 틀었는 줄 아십니까? 고적대가 들었어요? 그 YMCA 빌리지 피플의 YMCA YMCA.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 트럼프가. 그래서 네네네. 저 뭐 전에 그 유세할 때도 네. 그 노래만 나오면 막 춤을 춥니다. YMCA. 근데 사실 참 YMCA 그 노래 하면은 또 제가 이 사연이 있는데 네. 제가 선거에 한번 나갔잖아요. 네. 로고송을 이제 하려다가 네. 남들처럼 다 뭐 저기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안 하고 빌리지 피플의 YMCA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 Y 용 M 민 그리고 또 노래 가사 중에 영맨 이렇게 나온다고요. 영맨. 영맨. 영민 비슷하다. 그 용민으로 바꿔가지고 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예. 저작권을 모르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군요. 그렇죠. 네네네. 로고송도. 예. 아니 로고송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뭐 제가 직접 작사해서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음반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맡기거나 업체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가사도 그렇지. 절절하고 또 노래는 뭐 굳이 돈 쓸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가수인데 그래서 제가 불렀죠. 심지어 제 선거 때는 당연히 제가 부르고 네. 남 선거 때 친한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 때마다 불려가서 사실은 제가 엄청 불러줬어요. 아 너무 이제 재능이 너무 많으세요. 예. 제가 노래도 부른 잘하시고. 노래가 지금 유튜브에 막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라. 노래 제목하고 오늘 우리 프로그램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렇네요. 여러분 네. 시동을 걸어라. 오늘 좀 많은 분들 좀 들어주시면 음원에서 많이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오늘 집 갈 때 들어가 봐야겠어요.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슈퍼위크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국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뭐 경제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오늘부터 연 3일 연속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에이펙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네.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벤트들입니다. 일단은 한미 회담은 쟁점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관한 세부적 협상, 세부적 협의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번에 타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예공을 날카로운 공격을 하면서 우리 힘들게 할 거냐, 네. 우리가 또 그걸 얼마나 막아내면서 국익을 베이스에 두고 잘 디펜스 할 거냐, 이게 네. 이제 쟁점인데요. 쟁점은 뭐 이겁니다. 3,500억 불 중에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얼마일 것이냐. 그렇죠. 여기 일단 쟁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선불 일시금으로 내놔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200억에서 250억 불 사이를 연투자금으로 하고 네. 이거를 적어도 8년에서 10년간 장기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할부 끊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금을 누구 마음대로 쓸 거냐라는 건데 미국은 내 마음대로 쓰겠지 쓴다라는 얘기고 네.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그 투자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해. 일본처럼 그 투자 그룹에 투자위원회에 아무도 못 들어가서는 안 돼.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거고 또 투자 쳐도 사업성과 상업성이 담보되는 곳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네. 게 우리 의견이고 미국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의 얘기는 그러면 야 너네는 그럼 사업성 수익성 필요 없어? 왜 이게 쟁점이 돼야 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실 텐데 바로 그거예요. 사업성과 상업성이 필요 없는 곳, 안 나오는 곳에 우리 돈을 쓰겠다는 게 미국의 복심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라든지 미국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우리 돈으로 하겠다. 뭐 이런 네. 거니까 야 그건 니네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걸 우리 돈으로 하려고 그래. 날강도니?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깡패지 이게 뭐지? 그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현재 일본과 타결했고 유럽과 타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타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번 에이펙 기간 내 가능한 타결하기 위해서 압박을 많이 해왔고 네. 한국에게 공을 던진 상황입니다. 나는 네. 준비됐어. 이제 너만 준비되면 돼. 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안을 만들어서 던졌잖아. 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인만 해. 네. 라고 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에이펙 내에서 꼭 우리가 타결해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에 얽매일 필요 없이 어쨌거나 국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쉽사리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차라리 이번 에이펙을 잘 넘기면서 그 미국은 야 사인해라고 할 때 넘기면서 오히려 시간을 벌면서 최대한 우리가 버티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도출될 때까지 우리 국익을 베이스에 놓고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고요. 네. 미중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집중을 받고 있죠. 네.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거는 6년 만이고요. 네. 트럼프 재임 이후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양국 그러면은 예. 그 바이든은 한 번도 안 만났던 거예요? 아니, 트럼프랑 시진핑이 6년 만에 만나는 거죠. 당시에. 예. 바이든하고도 만났죠. 참. 예. 그런데 쟁점이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 중국에게 꺼내는 카드는 뭐냐면 일단 관세 카드죠. 니네 우리 100% 올린다, 150% 올린다라고 했던 관세 카드. 그리고 반도체 통제, 소프트웨어 통제. 요게 이제 미국용 카드가 되겠고요. 네. 중국이 이제 일단 뭐 거기에 호응한다라고 할까요? 중국이 준비한 카드는 히토류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히토류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히토류 카드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이 준비한 카드는 이런 거죠. 미국의 약간 뭐랄까요?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콩입니다. 콩. 콩 사줄까 말까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펜타닐 약물 문제. 네. 예.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이 이번에 약간 종국적이면서 근본적인 타결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중이. 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판 싸우고 이 문제를 파국으로 끝낼 것이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양국과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국을 피하는 선에서 스몰 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스몰 딜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관세는 일단 1년 정도, 사실상 1년이지만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은 유예한다. 그럼 중국은 히토류 통제 카드를 접는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네. 중국이 미국산 콩을 다시 사주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 트럼프에게 명분을 좀 주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펜타닐 문제는 네들이 잘 좀 해라라고 하는 거 그래라고 하는 정도 받아주는 거.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반도체 통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풀어주면서 저사양 반도체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뭔가 장벽을 낮춰주는 네. 그런 정도의 스몰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주가, 중국, 우리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자본시장이 그래도 희망적인 분석을 하고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정도 기대대로만 잘 끝나준다면 최근 이제 신고가를 거두고 있는 각국에 있는 주가에 다 훈풍이 불 것 같고요. 네. 예상 못한 파국, 예상 못한 어떤 노이즈가 생긴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좀 세계 경제가 휘청할 만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왔을까가 사실 이번에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야 한국 너희들 안 돼. 한한령이야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는 게 실제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다만 그냥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한한령에 관해서 빗장을 좀 풀어주는 유화적인 시진핑의 선물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중국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유효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엔터, 네. 게임, 여행, 화장품, 면세, 호텔 이런 업계들이 훈풍을 달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 회담마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서 네. 정말로 예의주시하면서 회담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에이픽 기간에 동시에 치러지는 행사가 CEO 서밋이라는 행사가 네.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미 개회를 시작했어요. 했습니다. 28일부터. 예, 그래서 네. CEO 서밋에 이제 전 세계 한 1,700여 명의 예. 내노라는 경제계 거물들이 다 네. 참석을 했고요.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이라든지 네. 국제적인 거물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4대 그룹, 5대 그룹 총출동을 했고 또 신생 테크 기업들도 지금 총출동을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경제로 치면 이보다 큰 이벤트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 이 회사, 우리 기업들도 이참에 1대1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수출 상담이라든지 네. 기술 시연이라든지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EO 서밋 여기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경제 뉴스가 쏟아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주간이 사실상 슈퍼위크의 네. 대미를 장식할 큰 이벤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젠슨 황의 입에도 사람들이 좀 시선이 맞습니다.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AI가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 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네. 관련한 어떤 라인을 여전히 엔비디아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뉴스가 젠슨왕 입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입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젠슨왕이 입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젠슨 왕도 화제지만 압색 황도 요즘 아주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네. 황교안. 네. 네.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옛날에만 해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10년 전만 했어도 여기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 왔다면 삼성전자 부장도 못 만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 지금은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지금. 티켓을 그래. 끊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전 세계 이런 주가를 또 담당하고 있고 네. 네, 흔들흔들 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어쨌든 큰 뉴스들이 막 쏟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북미 간 접촉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은 이들이 북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핵 네, 네, 네. 뭐 예전에는 뭐 핵 포기하라, 뭐 핵 동결하라 이러더니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핵을 많이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또 언제든지 만나러 가겠다. 예, 지켜 세워줬더니 이제 나중에 한 내일쯤 되면은 핵을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지금. 지금 사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곁다리로 우리가 곁다리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제 더 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죠. 방금 패디님 말씀하신 거 과연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것인가가 그러니까요. 관심인데요. 예. 지금 뭐 업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문점 견학 단체 견학이 일단 중지됐고요. CNN이 이 파주의 판문점 근처에 카페 하나를 그쪽이 그냥? 잘 보이는 카페를 통으로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네. 핵 보유에 관한 지위 인정, 네. 그리고 제재에 관한 이제 해소. 네. 핵 보유 인정하면은 사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파워라는 얘기를 쓰면서 네.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일단 고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면 남북 경협주 테마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도 북미 회담에 이야.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덕을 봐요. 그렇습니다. 덕을 볼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남유. 또 한편으로 네. 이제 곁다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또 미일도 방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가 일본에게 어떤 멘트를 해줄 것이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60% 이상 겹치면서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는 경쟁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만 유리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면 그 섹터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반사적으로 입겠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게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갑자기 우리가 마스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일 조선 협력도 강화하겠다. 아하, 뒷골 땡기는 일이네요. 뒷골 땡기는 네, 일이죠. 정말로. 라든지 네. 또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예 그냥 도요타 차를 사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안 될 일이죠, 정말. 하고 우리 있거든요. 입장에서. 네, 네. 그런 게 이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과연 일본과 미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곁다리로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볼 일이 네, 많네요. 맞습니다. 한일과 또 미일, 또 미국이 일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좀 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